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국민은행이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출범을 했다고 해외 채널에서 이렇게 또 착실하게 이 데이터를 올려놨네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궁금해합니다. 해외 채널에서도. 제가 해외 채널의 유튜버를 한 두 군데 보고는 있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소식들을 굉장한 이슈로 다루고 있어요. 한국이 이랬다. 대한민국이 이랬다. 어쨌든 한국의 가장 큰 은행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겨냥한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3년 전,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은 공공이익에 관해서 전 국민에게 NFT화해서 뿌려주겠다. 야, 정말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만약에 그때 이런 뉴스들이 떴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했을 건데 지금은 이런 뉴스들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죠. 한편으로 보면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암호화폐에도 굉장히 많은 버블이 끼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38,000불까지 상승을 했는데 리플이 많이 빠졌네요. 제가 오늘 지금 처음 업비트를 보는데 900원대가 깨지고 지금 871원 정도 합니다. 이건 뭐 알트코인에 있는 돈들이 이제 빠져서 다시 대장주 쪽으로 몰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호재들이 뜨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암호화폐의 가격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느긋하게 그냥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뭐 규제만 조금 안정화가 되고 그 규제에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전반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총 15위에서 20위 정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면서 또 미래지향적일 수 있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암호화폐가 14,000여 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99%가 사라지더라도 단 1%만 살게 되더라도 14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업비트에 나와 있는 코인들은 별로 사라질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업비트나 빗썸 거래소가 아무 코인이나 상장을 시키진 않습니다.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만 선별을 해서 그렇게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업비트나 빗썸이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거를 타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호재가 많은 코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XRP 리플이 지금은 가장 호재거리가 많은 코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행은 2월 21일 개인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ETF 조성을 검토할 디지털 자산 운영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원건 KB 자산운영 매니지먼트 본부장은 디지털 자산 주식 펀드 출시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가상 자산을 주제로 한 주식형 펀드 등을 조속히 출시할 예정이다. 정기 간행물도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이제 깨끗해지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난리를 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비트코인의 빗자만 나와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무슨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많이 바뀌겠죠. 정말 그랬어요. 정말 비트코인의 빗자, 암호화폐 암자만 나와도 암 걸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블록체인 시대가 올 거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컨텐츠에 결국 블록체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미변조가 될 수 없는 그리고 해킹에 안전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쓰일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알아먹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제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지 말라고. 절대 너는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영상 보고 뭐 아무리 뭐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그것만 보면 되지 굳이 뭘 봐서 무슨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똑같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금융 인프라가 생성이 되겠죠. 대출, 뭐 보험, 예금, 스테이킹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국민은행에 의해서 암호화폐로 돈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재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은 서구 시장에 비해 뒤처져 있다. 월스트리트 은행은 가장 부유한 고객에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관리자 중 일부는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430억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ETF와 뮤추얼 펀드를 출시했다. 그리고 유럽 최대 자산 운용사도 NFT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회계 거인 KPMG 캐나다도 암호화 자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늦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늦게 투자한 겁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이제 맨 땅에 삽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큰 빌딩을 짓기 위해서. 내가 끝물인가? 내가 끝인가? 가장 늦게 탄 건가? 이런 착각들은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타이밍에 잘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 평단이 지금보다 높아요. 이런 말 하신 분 계세요. 분명히. 아니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저보다 평단이 낮는데요. 이런 말 하신 분들 계세요. 그 어떤 이벤트든 대형 이벤트가 한번 터질 때가 됐어요. 그때는 그냥 하루에 300% 400% 그런 날이 옵니다. 분명히. 그때는 지금이 얼마였더라 할 정도로 엄청난 펌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단은 순식간에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했다.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국민은행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투자금이 비트코인도 있었네, 이더리움도 있었네, XRP도 있었네 이래진다는 거죠. 굳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국민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될 겁니다. 제가 XRP 기사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인데 이 채널이 참 XRP 기사를 되게 재밌게 써요. SEC의 주장은 이제 리플에 대한 입장에 위협이 될까요? 이제 말이 안 맥힌다는 얘기죠. SE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이제 신뢰도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습다는 거죠. 정부 기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위협이 전혀 이제 안 된다. 까불지 마라. 쌩까지 마라. 뻥까지 마라. 니네들 그 어떤 협박도 이제 안 맥힌다.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됐다는 거죠. 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찐따를 부리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XRP 아미 측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SEC가 먹니를 부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만해라 이제. 그래서 이, 이 채널에서 굉장히 그 썸네일이죠. 유튜버로 치면 이게 정말 과할 정도로 썸네일을 씁니다. XRP 거래는 3달러 실행을 위해 축적되고 있습니까? 3달러 보려고 우리가 이러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3달러 정도는 가져야지. 3달러면 얼마입니까? 3,600원 정도 되나요? 3,600원은 별다른 저항선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5,070원? 5,070원까지는 한 방에 갈 겁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괜히 이 3달러 보고 3달러에서 던져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4.25달러 정도까지는 한 방에 갈 겁니다. 제가 그 차트를 보려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왜 5,070원이냐면 지금 리플의 최고점이 4,8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800원을 넘어서서 4,800원에 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막 오르니까 막 타거든요. 그러면 5,070원의 저항을 맞고 아마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게 4,000원일지 3,800원 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래들이 3달러를 가기 위해 축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크립토타운의 가장 큰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 리플의 법적 싸움에서 일련의 사건을 따라온 사람. 이것은 원고의 비합리적인 입장으로 인해 이제 전체 암호화폐 형제의 전투로 변모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SEC를 저격하려고 한다. 이제 뭐 전후에 이런 게 생기죠. 수많은 아군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이 데이터, 저 데이터, 이 자료, 저 자료 심지어는 몇 년 전에, 4년 전에, 7년 전에 발표를 했던 PPT 영상까지 들춰내면서 왜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이고 XRP는 증권인가? 왜 그때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 진상을 까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보니 SEC가 지금 진상을 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들의 PPT 설명, 이더리움에 관한 설명,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설명, 충분히 그때는 이해관계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한쪽은 옹호를 해주고 한쪽은 버리고 이제 또 XRP의 소송이 끝나면 이더리움을 태클을 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뭐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이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서 다시 맞짱을 까자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힘만의 연설, 힘만의 PPT 연설이 시장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SEC 직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용을 한다. 그때는 SEC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불리하니까 그냥 그의 생각이었다. SEC 전체의 생각이 아니었다. 힘만이 이더리움을 옹호했던 그 데이터는 SEC의 책임이 아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아니 SEC 임원이 PPT 자료까지 빼가면서 그렇게 이더리움은 충분히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다 해먹고 이제 힘머니 SEC를 그만두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암호화폐 전체 업계가 이더리움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현상 유지에 대한 딜레마가 빠졌다.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테이블을 뒤집기 때문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어떤 룰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지 정말 짜증이 난다. 그만 좀 갖고 놀아라. 돈 줄게 차라리. 빨리 끝내자. SEC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찐따를 부리면 정말 SEC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자존심이 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게도. 근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합의는 싫다. 우리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승리를 따내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리플의 활발한 움직임은 XRP 콘대에 믿음을 심어주었죠. ODL 거래량이라든가 CBDC 관련 협력이라든가 소송에 걸린 애를 전 세계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 된가요? 미국은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템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지금 저점 매수를 빨리빨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5년 지나 10년 지나 한 국가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유 자산이 틀려져 버려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빨리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빨리 이해하고 그 국가의 수장이 그 정책들을 건전하게 펼쳐나가야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미국이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SEC의 입장은 소송 자체의 움직임으로 반박되고 있지만 원고의 행위는 이제 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고래와 물고기는 XRP를 축적하고 이동을 했다. 황소에 불을 붙기만 하면 XRP는 어마어마한 펌핑이 나올 것이다. XRP는 이제 완벽하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비트 흡공이 아닌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합법성을 가진, 규제 명확성을 가진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XRP가 그 명확성을 정확히 띠게 되면 XRP 흡공이 나올 수도 있다. 비트코인 쩌리가, 이더리움 쩌리가, 우리가 대장수야.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